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 68년을 살면서 치른 명절이 몇 번인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200번도 넘을 것이다. 그리고 매번 나는 이 낡은 앞치마를 입었다. 나는 30년 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큰딸 집 부엌에 서 있다다. 손에는 무 한 박스. 거실에서는 큰딸과 사부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님, 소파에 편히 앉으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넌 임신했는데 무리하지 마. 난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물을 씻는다. 딸은 부엌으로 들어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한데 시어머니 계시니까 조용히 해줄 수 있지. 어머니가 좀 예민하셔서. 알았어. 나 원래 조용히 하는데. 그리고 엄마, 저녁은 그냥 여기서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드셔. 오늘 시댁 식구들 오거든. 나는 손을 멈췄다. 큰딸은 거실로 돌아갔다. 큰딸 집에서 나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주인도 아니었다. 그냥 일손이었다. 나는 김치통 2개를 들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른다. 며느리가 문을 였나. 어머니, 오셨어요? 아, 김치? 감사합니다. 명절 앞두고 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들어가도 되지? 아, 네. 근데 어머니, 오늘 친정어머니 오시기로 했거든요. 좀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김치통을 든 채로 얼어붙는다. 내가 방해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친정어머니 오시면 제대로 대접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이해해 주시죠? 나는 김치통을 현관에 내려놓는다. 그래. 나는 이해하는 사람이지.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놔. 나 갈게. 그때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친정어머니는 손님이고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구나. 저녁 6시. 난 막내딸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창문 너머 거실이 보인다. 사부인이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즐겁게 놀고 있다. 딸은 사부인에게 커피를 갖다 드리며 말한다. 어머님, 커피 드세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애들이 할머니 오신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가 고맙지 맨날 바쁘다고 손주들 못 봤는데. 나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거실을 바라본다. 따뜻한 조명, 웃음소리. 그 중심에 사부인이 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앉아봤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본다. 물 묻은 앞치마, 젖은 손. 그때 딸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설거지 다 했어? 나 애들 목욕시켜야 해서. 사부인은 더 있다가 가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오늘 애들이랑 자고 가신대. 아이들이 할머니랑 자고 싶다고 해서. 그래. 나는 갈게. 저녁 8시. 난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 핸드폰의 메시지를 확인한다. 엄마, 고마워요. 무 잘 씻겨 있더라. 어머니, 김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시댁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시댁 식사 약속. 시댁 부모님은 약속을 잡아서 만나는구나. 나는 그냥 애 봐달라는 연락만 오는데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핑 돈다. 밤 10시 작은 원룸 빌라. 나의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30년 전 추석 가족 사진. 젊은 나는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다. 그때는 내가 중심이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았고 남편이 나를 필요로 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긴 나. 10년 전 사진. 나는 이미 구석에 서 있다. 또 다음 페이지. 최근 명절 사진들엔 내가 없다. 아니, 내가 찍은 사진들이다. 나는 언제부터 사진 밖으로 나갔을까?
서랍에서 30년 된 베이지색 앞치마를 꺼낸다. 낡고 때가 탄 천 구석구석 기름 얼룩. 이 앞치마 30년 동안 명절마다 입었는데 단 한 번도 누가 알아본 적이 없었지. 앞치마를 가슴에 안는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사람이었구나. 당연히 있고, 당연히 일하고, 당연히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나는 조금씩 투명해졌다. 창밖을 본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다. 따뜻한 저녁 식사.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중심이었는데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진다. 엄마, 토요일 되지? 연락 없으면 된다는 거지?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화면을 엎어놓는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냥 참고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인생에는 가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추석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큰딸 집으로 향했다.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인다. 큰딸 수지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다. 엄마, 나물간 괜찮은 것 같아? 시어머니가 입이 짜시거든. 응. 싱겁게 했어. 그리고 저는 기름 완전히 빼줘. 시어머니가 기름진 거 못 드셔. 알았어.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도 누군가의 시어머니인데. 엄마, 어머님 오시는 시간이야. 엄마 빨리 씻고 옷 갈아입어. 그 앞치마는 벗어. 이게 뭐가 문제야? 엄마, 어머님 앞에서 그런 낡은 앞치마 입고 있으면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이잖아.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딸 수진이 황급히 문을 열자 사부인과 사위가 들어선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소파에 편히 앉으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오늘 차례상은 잘 준비했겠지? 네, 어머님. 전부 어머님 입맛대로 준비했어요. 나는 부엌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다. 딸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방석을 펴주고 실내화를 가져다 드리고 가방을 받아 든다. 엄마, 힘드셨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지. 어머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홍차예요. 온도 괜찮으신지 먼저 맛보세요.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려다 딸과 눈이 마주친다. 엄마, 부엌에서 기다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오전 10시. 차례상을 거실로 옮기던 중 내가 무거운 쟁반을 들고 나오자 사부인이 말했다. 어머, 그 나물 색깔 좀 봐. 시금치가 너무 물렀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내가 다시 할게. 에휴, 차례상은 정성이 중요한데 돌아가신 분들이 보시면 나는 말없이 시금치 나물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엄마, 왜 그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창피하게. 내가 30년 동안 차례상 차렸는데 오늘따라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엄마는 대충대충 해도 괜찮지만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시다니까. 나는 딸을 바라보고 딸은 거실로 돌아간다. 오전 11시 모든 가족이 차례상 앞에 모인다. 사부인이 상석에 앉고 그 옆에 사위, 딸, 손주. 엄마는 여기 앉아. 딸이 가리킨 곳은 부엌 쪽 구석 의자. 상석 옆은 비어 있는데 엄마, 그건 시아버지 자리야. 돌아가셨어도 비워놔야 한다니까. 나는 천천히 구석 의자에 앉는다. 거기서는 차례상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 차례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울리는 가족들의 뒷모습만 바라본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집 차례상에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일하는 사람.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차린다. 사부인이 먼저 수저를 든다. 에휴, 나 입맛이 없네. 아침에 소화가 안 돼서. 어머님,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정성껏 했어요. 그런데 좀 짜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수진아, 이 버섯전 정말 맛있다. 너가 부쳤어? 엄마는 뭐든 잘 드시잖아요. 어머님, 물 더 드릴까요? 나는 젓가락을 다시 든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나저나 수진아, 다음 달 내 생일은 어디서 할 거니? 어머님,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작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 며느리 참 효녀네. 11월 15일. 내 생일은 2달 뒤인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사부인은 소파에 편히 앉아 손주들과 TV를 본다. 수진아, 너 요새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혼자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한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린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엄마, 이거 보세요. 애들 성적표인데 큰애가 이번에 설거지하다가 손을 멈추고 거실 쪽을 바라본다.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엄마, 설거지 거의 다 했어? 어머님이 2시에 가신대. 엄마도 그때 같이 가. 나도 2시에 가라고? 응, 어머님 봐시고 나면 우리 좀 쉬고 싶거든. 명절에 너무 피곤해. 나는 언제 쉬니? 엄마 뭐라고? 아, 어머님 부르시네. 나 가봐야 해. 사부인이 나갈 준비를 한다. 딸과 사위가 양쪽에서 가방을 들어드리고 신발을 신겨드린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집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엄마, 다음 주에 뵈러 갈게요. 그래. 우리 아들 며느리 수고했어. 사부인이 나가자 딸 가족 모두 현관 밖까지 나가 배웅한다. 나도 가방을 챙겨 나갈 준비를 한다. 아, 엄마도 가? 조심히 가요. 엄마,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아니, 잘 있어. 혼자 현관문을 나선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낡은 옷, 지친 얼굴. 구부정한 어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밖에서 한 가족이 탄다. 60대 여성이 가족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이 그 노인의 팔짱을 끼고 있다. 어머님, 오늘 음식 괜찮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게 하려고 신경 많이 썼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벤치에 앉는다. 멍하니 분수대를 바라본다. 핸드폰이 울린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응. 어머니, 다음 주에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가 요즘 힘들어해서. 너희 명절은 잘 보냈니? 네. 저희는 처가에서 잘 보냈어요. 장모님이 음식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아, 어머니, 제가 바빠서요. 반찬은 언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평소에는 바로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나 힘들어. 끊을게. 아들의 재통화가 오지만 받지 않는다.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본다. 오늘 하루 나는 어머니였지만 어머님은 아니었다. 같은 노인이고 같은 어머니인데 왜 대접이 이렇게 다를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고 친정엄마는 부엌에 선다. 시어머니는 생신 파티를 하고
친정엄마는 생일도 모른다. 시어머니가 나가면 가족 모두 배웅하고, 친정엄마가 나가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핸드폰을 꺼내 큰딸 수진에게 메시지를 쓰려다가 지운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나도 좀 신경 써달라고. 나도 시어머니처럼 대해달라고. 메시지 창을 닫는다.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하는 엄마였으니까. 편한 엄마였으니까.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어젯밤엔 잠을 거의 못 잤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받아 먹던 사부인의 모습. 그리고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하던 내 손. 물에 부른 손가락. 기름때 묻은 앞치마.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어제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반찬 언제 해주실 수 있는지 연락 주세요. 나는 핸드폰을 엎어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반찬. 또 반찬. 30년 동안 내가 한 게 뭘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요청받아야 한다. 언제 해주실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용역업체라도 되는 것처럼.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오늘 반찬 가져다 줄게.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진짜 힘들어해서요. 오늘 며느리, 친정어머니 오시는 날 아니니?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추석 때 며느리가 그러더라. 친정어머니 오시면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고. 아, 그게,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버스 창밖을 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 지혜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좀 반찬 가져왔어. 민수가 해달라고 해서. 어머니, 죄송한데요. 오늘 친정어머니 오시기로 했거든요. 좀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손에 든 반찬통을 내려다봤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든 것들이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어묵볶음, 계란말이. 내가 방해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친정어머니 오시면 제대로 대접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이해해 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친정어머니 오시면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 그럼 나는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그래, 나는 이해하는 사람이지. 어머니, 미안해요. 다음에 봬요. 이거 받아. 반찬통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반찬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집으로 갈 마음이 없어서 근처 벤치에 앉았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큰딸 집. 어제 추석에 갔었다. 막내딸 집. 거긴 가도 또 엄마, 애들 좀 봐줘겠지. 내 집. 텅 빈 원룸으로 돌아가면 뭐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막내딸 미영이었다. 엄마, 잘 지내? 응.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시댁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시댁 식사 약속.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시댁은 약속을 잡아서 만나는구나. 응. 뭐라고? 나는 그냥 애 봐달라는 연락만 오는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바빠서 그런 거지? 너희들 시댁 가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잖니. 선물 뭐 사갈지, 옷은 뭐 입을지, 음식은 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나한테는 엄마는 그런 거 안 따지시잖아. 엄마는 편한 사이니까. 편한 사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 그래. 나는 편한 사람이지. 애 맡겨도 되고, 반찬 달라고 해도 되고, 생일 까먹어도 되는 사람. 엄마, 지금 왜 이래? 갱년기야? 나 끊을게. 잠깐. 엄마, 그럼 토요일은 전화를 끊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다. 추석 연휴라 거리는 한산했다. 가족들끼리 손잡고 걷는 모습들이 보였다. 나는 30년 전 사진을 떠올렸다. 그때는 내가 중심이었다.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며 내 치마폭을 잡았고, 남편은 여보 하며 나를 찾았다. 명절 때면 친척들이 형님, 음식 솜씨 최고예요 하며 칭찬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가족 사진에서 사라진 게, 아니, 정확히는 가족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된 게. 엄마,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엄마는 사진 싫어하시잖아. 엄마는 됐고, 우리끼리만. 거짓말이다. 나도 사진 찍고 싶었다. 가족 한가운데 서고 싶었다. 집에 도착해서 먼지 쌓인 앨범을 꺼냈다. 30년 전 추석 사진. 젊은 내가 아이들을 안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 한가운데 20년 전 명절 사진. 가족들 뒤편에 서 있는 나. 그래도 아직 사진 안에는 있다. 10년 전 설날 사진. 구석에 반쯤 잘린 내 모습. 최근 명절 사진들. 나는 없다. 아니, 내가 찍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났다. 나는 언제부터 투명 인간이 됐을까? 서랍에서 30년 된 앞치마를 꺼냈다. 낡고 기름때 묻은 베이지색 천. 이 앞치마를 입고 명절마다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30년 동안. 그런데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이 앞치마를 알아본 적이 없었다. 엄마 오늘도 그 앞치마네. 엄마, 새 거 사드릴까?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핸드폰에 연달아 문자가 왔다. 어머니, 반찬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엔 미리 연락드릴게요. 엄마, 왜 그래, 진짜. 연락 좀 해. 토요일 된다는 거지?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엄마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이걸 말해야 한다는 게 슬펐다. 가족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다. 아니, 알았다. 항상 알았다. 그냥 참았던 것뿐. TV를 켰다. 명절 특집 예능이 나오고 있었다. TV 속 MC.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께 감사 인사 전하세요. 나는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위대한 사랑.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도 된다는 거야?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봤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언제 저런 풍경의 일부였을까? 핸드폰을 다시 켰다. 미영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토요일 되는 거지? 연락 없으면 된다는 거지? 연락 없으면 된다는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내 대답이 될 테니까. 거울 앞에 섰다. 68세의 내가 보였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나는 누구지? 김영자. 세 아이의 엄마. 두 손주의 할머니.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은 누구지? 30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 나는 엄마가 되기로 했다. 아이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파출부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다. 아이들만 잘 크면 돼. 아이들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뭐지? 아이들은 다 컸다. 결혼했다. 자기 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엄마에서 편한 사람이 됐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랑. 당연히 이해하는 사랑. 화내지 않는 사랑. 나는 천천히 30년 된 앞치마를 입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경로당에 가야겠다. 정수기를 만나야겠다. 이 답답함, 이 외로움, 이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30년 동안 혼자 삼켰던 말들을 핸드폰 화면을 켰다. 아이들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들을 다시 봤다. 수진, 엄마, 고마워요. 민수,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영, 엄마, 연락 없으면 된다는 거지.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해요를 듣고 싶었다. 나도 누군가의 어머님이 되고 싶었다. 시어머니처럼 소파에 앉아 차를 대접받고 배웅받고 싶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추석 연휴가 끝났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로당에 가기로 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어두운 생각만 들었다. 걸어가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쳤다. 명절 세일, 현수막이 너덜거리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나는 고개를 돌렸다. 경로당 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딸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나는 신발을 벗으며 안을 들여다봤다. 정수기와 경로당 친구들 6명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다. 나도 비슷해. 명절 때 아들네 집 갔더니 며느리가 눈치 주더라고. 어머님, 오늘 처가 식구들 오는데 그래서 나 그냥 나왔어. 에휴, 우리가 뭐 귀신이야? 왜 우리만 피해야 해? 그때 정숙이 나를 봤다. 영자야, 오래간만이다. 추석 잘 보냈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 옆에 앉았다. 잘 보냈냐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이 내 표정을 보더니 자리를 내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멈출 수가 없었다. 추석날 큰딸 집에서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고 나는 부엌 구석에 섰더니 차례상에서 내 자리는 구석이었더니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갔는데 문전박대 당하니 친정어머니 오시면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던 며느리의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다.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인데 왜 나만 이렇게 취급받아야 해? 정숙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영자야, 나도 그래. 뭐? 정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 딸 둘 있잖아. 큰딸은 시댁 근처로 이사 갔어?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느라 바쁘대. 작은 딸은 아예 명절 때 나한테 연락도 안 해? 나는 혼자 김밥 싸 먹었어? 추석에. 정숙아,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부끄러웠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런데 영자 얘기 들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그때 순덕이 끼어들었다. 나도 그래요. 아들 하나 있는데 명절이면 처가에만 가요. 나한테는 엄마 바쁘니까 전화로 인사드릴게요. 그게 끝이에요. 아휴, 나도 마찬가지야. 딸이 엄마는 편하게 지낼래. 편하긴 뭐가 편해. 혼자 집에서 TV만 보는데. 하나둘씩 이야기가 쏟아졌다. 내 큰아들 있잖아. 작년 내 생일날 며느리 생일 챙기러 갔어. 내 생일은 까먹고, 진짜. 응. 며느리 생일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더라. 레스토랑 예약하고, 케이크 주문하고. 근데 내 생일? 엄마,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그 한마디. 요즘 그게 유행이야. 시어머니는 모셔야 하고, 친정엄마는 편한 사랑. 편한 사랑. 그래. 친정엄마는 뭘 해줘도 당연하고, 뭘 안 해줘도 이해할 거고, 생일 까먹어도 괜찮고. 그런 사랑.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있잖아.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 애들이 아기가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로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맞아.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 시어머니가 섭섭하다고 하면 난리 나는데, 친정엄마가 섭섭하다고 하면, 엄마, 왜 그래? 속 좁게. 친정엄마는 마음이 넓어야 하고, 이해심이 많아야 하고, 배려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 우리도 사람인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우리도 사람인데.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누군가 차를 끓여왔다. 정숙이 내 앞에 차를 놓으며 말했다. 영자야, 너 생일 언제야? 11월 15일. 왜? 한번 시험해봐. 쉬어.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봐. 애들이 알아서 챙기나. 애들이 알 리가 없어. 내가 말해야 기억하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너무 먼저 말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이해했어? 그래서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맞아. 한번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돼보는 거야. 불편한 사람. 시어머니들처럼 말이야. 챙겨달라고 하고, 서운하다고 말하고, 기대하는 거지. 우리도 그럴 권리 있잖아요. 우리도 엄마인데.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애들이 정말 까먹으면 어떡해? 정숙이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럼 그게 답이지. 뭐? 애들이 진짜로 내 생일을 까먹는다면 그게 지금 내 위치야. 그걸 알아야 해, 영자야.
가슴이 철렁했다. 무서워. 확인하는 게. 정숙은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그래서 확인 안 하고 살았지. 근데 있잖아. 확인 안 한다고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 다 해봤어. 생일 테스트. 그리고 알았지. 우리가 얼마나 선택사항인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시어머니는 필수고 친정엄마는 선택.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영자야, 혼자 아니야. 우리 다 겪고 있어? 맞아요. 우리끼리라도 챙겨줘요. 우리끼리라도. 11월 15일이지, 언니 생일. 우리가 기억할게. 우리가 케이크라도 사줄게. 애들이 안 챙기면. 나는 그들을 봤다. 7명의 노이. 모두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그런데 이 순간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 보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끼리 의지해야지. 가족도 안 챙겨주는데 누가 챙겨줘. 경로당을 나서는데 정숙이 따라 나왔다. 영자야. 응. 11월 15일까지 2달 남았어. 그동안 아무 말 하지 마. 생일 얘기도 힌트도 아무것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30년 동안 참았잖아. 2달쯤이야. 만약에 진짜 애들이 까먹으면. 그럼 그때 생각하자. 근데 영자야,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뭔데? 지금대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 내가 계속 편한 엄마로 살면 애들은 계속 널 당연하게 여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두려웠다. 아이들이 정말 내 생일을 까먹을까봐. 그런데 동시에 알고 싶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핸드폰을 켰다. 미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왜 연락 안 해? 토요일 애들 봐줄 수 있는 거 맞지? 예전에 나였다면 바로 응, 그래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달력을 꺼냈다. 11월 15일. 내 68번째 생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크게. 그리고 오늘 날짜에 X표를 했다. D-60. 60일 후. 나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필수인지, 선택인지, 어머니인지, 그냥 편한 사람인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무섭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숙 말이 맞았다. 지금대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 나는 30년 동안 이해하는 엄마, 편한 엄마, 괜찮은 엄마로 살았다. 이제는 알고 싶었다. 그런 내가 아니면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핸드폰에 또 미영의 문자가 왔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답장 좀 해. 나는 핸드폰을 엎어놓고 눈을 감았다. 60일. 60일만 참자.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번만큼은 나도 기대해봐도 될까? 내 생일을 스스로 챙겨주는 아이들을.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아이들을.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이들을.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다. 작은 희망이었다. 아주 작은. 예년 같으면 팥죽을 쏘어 아이들 집에 갖다 줬을 것이다. 60일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생일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음 주 내 생일인데 라는 말도
이번에는 뭐 해 먹을까? 같은 힌트도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말을 삼키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들이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핸드폰을 봤다. 아이들에게서 온 메시지들. 수진 3일 전.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맡아줄 수 있어?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해서. 민수 어제. 어머니, 김장 언제 하세요? 우리 집 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영. 오늘 아침.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돼? 애들 봐줘야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그건 11월 14일. 내 생일 하루 전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경로당에 갔다. 정숙과 친구들이 나를 보자 조용히 물었다. 일주일 남았네. 어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연락 왔어. 근데 전부 해달라는 것들만. 애들 봐달라. 김장해달라. 주말에 와달라. 생일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영자야, 마음의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알아. 근데 마지막 일주일은 기다려보고 싶어. 혹시 모르잖아. 정숙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 끝까지 기다려보자. 우리는 영자 생일 준비해놨어? 정말. 당연하지. 케이크도 주문했어. 애들이 안 챙겨주면 우리가 챙겨줄 거야. 눈물이 났다. 가족보다 경로당 친구들이 먼저 내 생일을 기억해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슬펐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큰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요즘 연락 안 받아? 문자도 답 안 하고. 바빴어. 엄마가 바쁘긴 뭐가 바빠. 아, 맞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와서 김장 좀 도와줄 수 있어? 다음 주 토요일 11월 16일. 내 생일 다음 날이다. 다음 주가 언제인데? 11월 16일이지. 왜? 그 전날은 15일? 15일이 무슨 날인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16일 되지? 9시까지 와줘. 시어머니네도 김장해야 해서 바쁘거든. 생각해 볼게. 에이, 엄마. 왜 이래? 매년 해주셨잖아. 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생일 하루 전날.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내일 애들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네. 11월 15일. 내 생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일요? 금요일이잖아요. 왜요? 아니. 아무것도. 그럼 되시는 거죠? 9시에 애들 데려다 드릴게요. 민수야. 네.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됐어. 끊을게. 어머니? 어머니,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네. 정말 모르는구나. 눈을 떴다. 68번째 생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다. 자정부터 지금까지 7시간. 아무 연락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정에 아이들이 엄마 생일 축하해 하고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용했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68세.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생일 축하해. 영자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전 10시가 됐다.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때 카톡 알림이 왔다.
심장이 뛰었다. 큰딸 수진이었다. 엄마, 오늘 애들 봐줄 수 있어? 남편 회사 행사라서 같이 가야 해.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생일인데 나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오후 2시.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주말에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힘들어해서. 민수야.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내 생일을. 저녁 7시가 됐다. 아직도 아무도 몰랐다. 그때 막내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엄마, 다음 주에 김장 좀 도와줄 수 있어? 시댁 것도 해야 하는데 혼자 못하겠어. 미영아. 응?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11월 15일. 아, 맞다. 엄마 생일 내일이었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일. 어? 아니야? 오늘이야. 진짜? 오늘이었어? 아, 미안. 시댁 행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깜빡했어. 아, 진짜 미안해. 주말에 보자. 그때 밥 사줄게. 됐어. 엄마, 화났어? 진짜 미안해. 그럼 주말에 꼭 보자.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혼자 어두운 집에 앉아 있었다. 생일 케이크도 없었다. 미역국도 없었다. 축하 문자도 없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68년을 살았는데 오늘만큼 외로운 날이 없었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생일 축하해. 우리가 그림 그렸어. 엄마, 이거 내가 만든 목걸이야. 엄마, 사랑해. 여보, 생일 축하해. 우리 딸들이 엄마가 최고래. 그때는 내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숙이었다. 영자야, 생일 축하해.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애들한테 연락 왔어? 응, 왔어. 생일 축하한다고? 아니, 애 봐달라고, 반찬 해달라고, 김장 도와달라고. 미안해, 영자야. 내가 왜 미안해? 지금 집에 있어? 응. 나갈 수 있어? 우리 다 모여 있어? 경로당에. 정말. 케이크 있어? 미역국도 끓였어? 어서 와. 우리가 축하해 줄게. 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경로당 문을 열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랫소리가 들렸다. 정수, 복순, 순덕, 영희. 7명의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68개는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영자야, 생일 축하해. 촛불 꺼. 나는 촛불 앞에 섰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내 아이들이 나를 다시 보게 해주세요. 투명인간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엄마로. 촛불을 껐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영자 언니, 미역국 먹어요. 제가 끓였어요. 케이크도 드세요. 우리가 제일 비싼 거 샀어요. 언니, 이거 우리가 모아서 산 선물이에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우리끼리라도 챙겨야지. 가족이 안 해주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숙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삼남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아, 맞다. 엄마 생일이었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내일 전화할게요. 2분 늦은 축하.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아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 애를 맡길 사람, 반찬을 해줄 사람, 김장을 도와줄 사람. 하지만 생일을 기억할 만큼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다. 시어머니 생일은 석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친정엄마 생일은 까먹는다. 이게 내 위치였구나. 나는 거울을 봤다. 68세의 나.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앉았다. 30년 전 가족 사진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옆에 빈 종이를 놓고 적기 시작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 40년 전 남편 죽고 혼자 3남매 키우. 밤까지 일하며 대학 보내. 차례상 준비. 때마다 달려가. 돌보. 반찬. 김장, 청소. 아이들이 나에게 해준 것. 종이가 비어 있었다. 아니, 공정하게 쓰자. 아이들이 나에게 해준 것. 음식 잘 먹었다고 말함. 엄마 고마워요. 문자. 더 이상 쓸 게 없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게 30년의 결과구나. 눈을 감으면 자꾸 어제가 떠올랐다. 조용했던 핸드폰. 경로당 친구들의 케이크. 자정 2분 전에 온 미영의 문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큰딸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어제 생일이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오늘 오후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케이크라도 사가야죠. 유유.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케이크라도. 라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케이크라도. 미안한 마음에 억지로 하는 거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다. 그래도 오긴 오는구나. 늦었지만 나는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습관이었다. 아이들이 오면 집이 깨끗해야 한다는. 청소를 하고 미역국을 끓였다. 어제 경로당에서 먹긴 했지만 수진이 오면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생일 하루 늦었지만 그래도 챙겨주려고 오는 거잖아. 냉장고를 열어 반찬도 꺼냈다. 수진이 좋아하는 것들로.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었다.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수진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케이크도 사온다고 했고. 오후 2시가 됐다. 수진이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말하지 않았다. 2시 10분, 2시 30분, 3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혹시 바쁜가? 길이 막히나?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수진이 있었다. 그리고 두 손주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수진아, 들어와. 엄마, 미안해. 어제 진짜 깜빡했어.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TV를 켰다. 나는 수진의 빈손을 봤다. 케이크는? 아, 엄마. 미안해.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오느라 깜빡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케이크.
사온다고 했잖아. 아이고, 엄마. 진짜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근데 엄마. 응. 오늘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오랜만에 남편이랑 영화 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내 생일 때문에 온 거 아니었어? 그것도 있고. 엄마, 미안한데 우리 영화 6시거든. 늦으면 안 돼. 수진아, 응. 너 어제 시어머니 생신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예? 그게 무슨... 대답해봐. 시어머니 생신을 깜빡했으면. 그야, 큰일 나죠.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할지. 그럼 나는 엄마? 나는 왜 괜찮은 거야? 나도 엄마인데. 나도 생일이 있는데. 엄마, 지금 나 비교하는 거야? 엄마는 이해해 주시잖아요. 엄마는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 말이 방아쇠를 당겼다. 이해. 내가 언제 이해한다고 했어. 수진 놀라서. 엄마, 왜 그래? 평소에 안 그러셨잖아. 평소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엄마, 무슨 소리야? 추석 때 기억나.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고 나는 부엌 구석에 섰지. 시어머니는 배웅받고 나는 혼자 나갔지. 시어머니 생신은 석 달 전부터 준비하고 내 생일은 까먹지. 엄마, 애들 있는데 좀. 애들한테도 들려줘야지. 할머니가 얼마나 투명인간처럼 살았는지.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깜빡한 거잖아요. 바빠? 시어머니 일은 바빠도 안 까먹으면서 나는 까먹어도 돼?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괜찮은 사람. 네. 시어머니는 예민하시고 까다로우신데 엄마는 이해해 주시고 편하시잖아요. 편하다는 게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야. 무시가 아니라 그럼 뭐야? 애 맡겨도 되고 생일 까먹어도 되고 케이크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에이,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수진아, 너 진심으로 물어볼게. 뭔데요? 나는 너한테 가족이야?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이야?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이상한 소리야. 대답해봐. 당연히 가족이죠.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그럼 왜 시어머니랑 나랑 대우가 다른 거야? 시어머니가 영화 보러 가니까 애들 봐줘 하면 될 것 같아. 그건 안 되죠. 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요. 나는 엄마는 엄마니까요. 그래. 나는 그냥 엄마니까. 편한 엄마. 뭐든 이해하는 엄마. 화내면 안 되는 엄마. 엄마, 나도 힘들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 애들 키우느라 엄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네,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셔서 조금만 실수해도 날리고 엄마는 괜찮으시니까. 웃음이 나왔다. 괜찮다고. 나는 괜찮지 않아. 나도 아파. 나도 서러워.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그런 감정이 없는 줄 알지.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68년을 살았는데 68번째 생일을 혼자 보냈어. 경로당 친구들이 케이크 사줬어. 가족이 아니라 남이. 엄마, 너 알아. 어제 정수기가 미역국 끓여줬어. 내가 아니라 정수기가.
장면 시백심 11월 16일 오후 4시 30분. 수진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시어머니는 왜 모셔야 하고 나는 왜 편한 사람이야? 우리 둘 다 노인 부모잖아. 우리 둘 다 노인이잖아. 뭐가 달라? 그건 말해봐. 뭐가 다른데? 시어머니는 화내시잖아요. 서운하다고 하시고, 섭섭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엄마는 항상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무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화내면 챙기고 참으면 무시하는 게 뭐야? 장면 10일 깨달음의 순간 11월 16일 오후 4시 40. 내가 시어머니처럼 대접받고 싶어. 아니면 나처럼 취급받고 싶어. 시어머니처럼요. 왜? 그게 더 존중받는 거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래. 넌 알고 있었구나. 어떤 게 존중이고 어떤 게 무시인지. 근데 너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거고. 나한테는 계속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됐어. 이제 알았어. 예? 엄마, 영화 시간이. 나는 안 봐줄 거야. 엄마, 우리 표 끊었어요. 그건 내 일이야. 나는 더 이상 편한 사람 안 할 거야. 엄마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부탁해봐. 어머니, 영화 보고 싶으니까 애들 봐주세요. 그건 안 돼요. 왜? 왜 시어머니는 안 되고 나는 돼? 시어머니는 화내실 거니까요. 크게 웃었다. 그래. 화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 화낼 거야. 장면 13 무너짐 11월 16일 오후 5시.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진짜 이상해졌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너희가 이상한 거야. 친정엄마를 사람도 아니게 취급하는 게. 우리가 언제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매 순간 너희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편의시설로 봤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엄마,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 정말로 미안하면 달라져야지. 어떡해요? 시어머니 대하듯이 나도 대해줘. 아니, 그것도 싫어. 그냥 사람으로 대해줘. 투명인간 말고. 수진아, 가. 엄마, 우리 정말 가요? 응. 가. 엄마,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와. 근데 이제는 엄마 보러 와. 애 봐줄 사랑 보러 말고. 수진이 아이들 손을 잡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텅 빈 집.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미역국. 냉장고에는 꺼내둔 반찬들. 그리고 오지 않은 케이크. 나는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다. 짜고 쓴 맛이었다. 눈물 때문이었는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막내딸 미영. 받지 않았다. 나는 그냥 조용히 울었다. 나는 30년 동안 참았다. 이해했다. 웃었다.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편한 엄마가 됐다. 그리고 동시 투명인간이 됐다.
동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팥을 사서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다. 삼남매 집과 손주들 것까지 대략 10통은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큰딸 수진이었다. 엄마, 팥죽 언제 하세요? 시어머니 갖다 드려야 하는데.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쳤다. 나도 올해는 안 할래. 바로 전화가 왔다. 수진 전화. 당황한 목소리. 엄마? 왜요? 맨날 하셨잖아요. 올해는 하기 싫어서. 엄마, 아직도 화났어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당연하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 진짜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아, 네?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다고 했잖아. 정말로 미안하면 달라져야지. 어떡해요? 동지날, 너희 셋 다 우리 집으로 와. 예? 얘기할 게 있어. 아들이랑 미영한테도 연락해. 12월 22일 저녁 6시. 동지, 이틀 전. 나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들을 꺼냈다. 30년 된 베이지색 앞치마, 기름때, 간장 얼룩, 김치 물든 자국, 30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프린트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찍었던 셀카드, 차례상 준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음식 만들면서 찍었던 사진들. 가족 사진에는 없지만 내 핸드폰에만 있던 사진들. 10년치 명절 부엌 셀카 총 37장. 프린트된 사진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다. 37장 모두에서 나는 같은 표정이었다. 지친 미소. 억지로 지은 듯한. 나는 행복하지 않았구나. 한 번도. 동지 전날 경로당에 갔다. 정숙이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영자야, 내일 팥죽 써? 아니, 안 해. 진짜 맨날 하셨잖아요. 응. 대신 내일 애들 불렀어. 뭐 하게요? 보여줄 거야.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친구들이 나를 바라봤다. 잘 생각했어. 애들이 알아야 해. 우리도 응원할게요. 고마워. 근데 무서워. 뭐가? 보여줘도 애들이 이해 못하면 어떡해?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그게 답이죠. 적어도 영자 언니는 알 수 있잖아요. 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지날 오후 거실 탁자 위에 앞치마를 펼쳐놓았다. 30년 된 베이지색 청. 낡고 더럽고 초라. 그 옆에 프린트한 사진 37장을 일렬로 늘어놓았다. 부엌에서 혼자 웃고 있는 나. 설거지하면서 찍은 나. 차례상 차리면서 찍은 나. 37장 모두 같은 배경 부엌. 그리고 가족 앨범도 꺼냈다.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시간 순서대로. 30년 전 가족 한가운데 서 있는 나. 20년 전 가족 뒤편에 서 있는 나. 10년 전 구석에 반쯤 잘린 나. 최근 사진 밖에 나. 내가 찍은 사진들. 준비가 끝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큰딸 수진, 아들 민수, 막내딸 미영. 셋 다 와 있었다. 엄마, 오랜만이다. 어머니, 뭐 중요한 일이라고 다 부르셨어요? 엄마, 팥죽은 안 하셨어요? 들어와. 거실로. 아이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탁자 위를 봤다. 엄마, 이게 뭐야? 앉아.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탁자 앞에 섰다. 앞치마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이거 뭔지 알아? 앞치마요? 그냥 앞치마가 아니야. 30년 된 앞치마야. 30년요?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산 거야. 그때부터 명절마다 이거 입고 일했어. 30년 동안. 아이들이 앞치마를 바라봤다. 기름 얼룩 보이지? 이건 10년 전 추석 때 전 부치다가 튄 거야. 이 간장 자국은 15년 전 설날. 이 김치 자국은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됐어. 엄마, 30년 동안 이거 입고 명절마다 일했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이 앞치마 알아본 사람 없어. 왜냐하면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프린트한 사진들을 가리켰다. 이거 봐. 이게 어머니 사진이네요.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찍었어. 너희는 거실에서 TV 보고, 웃고, 얘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사진들을 하나씩 봤다. 37장. 10년 동안 37번의 명절. 37번 모두 나는 부엌에 있었어. 엄마, 왜 이런 사진을? 왜 찍었냐고. 기록하고 싶었어. 내가 존재했다는 걸. 너희가 기억 못해도 사진으로라도 남기고 싶었어. 엄마, 이건 3년 전 추석. 너희 세 가족 다 왔을 때 나는 차례상 차리고 있었고 너희는 거실에서 가족 사진 찍었지. 나 없이. 이건 2년 전 설날. 수진이가 엄마, 우리 사진 좀 찍어줘 했을 때 나는 사진 바뀌었어. 항상. 나는 가족 앨범을 펼쳤다. 이제 이거 봐. 30년의 변화. 첫 페이지를 폈다. 30년 전. 너희 아빠 살아있을 때 나는 여기 한가운데 있었어. 아이들이 사진을 봤다. 젊은 엄마가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었다. 20년 전. 너희가 대학 다닐 때 나는 뒤로 밀려났어. 페이지를 넘겼다. 가족 뒤편에 서 있는 나. 10년 전.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나는 구석에 있었어. 반쯤 잘린 채로. 엄마, 그만해요. 최근 5년. 나는 사진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찍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들. 행복한 가족 사진들. 하지만 엄마는 없다. 30년 동안 나는 조금씩 사라졌어.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장자리에서 프레임 밖으로. 이제 물어볼게. 하나씩. 수진아, 내 생일이 언제야? 11월 15일이요. 올해 뭐 했어? 까먹었어요. 민수야,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인 적 있어? 대답해봐. 몰랐어요. 어머니가 힘든 줄. 미영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사랑해 한 게 언제야? 기억 안 나요. 그래, 너희는 기억 안 나. 나는 기억해. 10년 전이었어. 나는 앞치마를 안으며 말했다. 30년 동안 나는 이걸 입고 너희를 위해 살았어. 명절마다, 주말마다, 필요할 때마다. 차례상 차리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봐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김장 도와주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봤어. 진짜로 나를 봤어?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아니지. 너희는 엄마를 본 게 아니라 기능을 봤어. 밥 해주는 기능,
애 봐주는 기능, 청소해주는 기능.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다야?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어머니를 그냥 편한 사람으로만. 엄마한테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제일 아픈 게 뭔지. 너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 시어머니는 모시고, 친정엄마는 쓰고, 시어머니는 기억하고, 친정엄마는 까먹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들을 봤다. 울고 있는 내 아이들. 이제 들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당연한 엄마 안 할 거야. 엄마, 명절에 음식 안 할 거야. 너희끼리 해. 애 안 봐줄 거야. 급한 거 아니면 반찬 안 해줄 거야. 너희가 해 먹어. 엄마, 우리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나로 살고 싶어. 엄마만이 아니라 김영자로. 어머니, 그리고 너희가 진짜로 나를 보고 싶을 때 찾아. 밥 해달라고 말고 진짜로 엄마 보고 싶어서. 이 앞치마 이제 안 입을 거야. 30년이면 충분해. 이 사진들도 이제 안 찍을 거야. 나도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너희를 사랑해. 지금도 항상.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사랑받고 싶어.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수진 일어서서 안기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민수같이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부터 잘할게요. 엄마, 미안해. 사랑해.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울지 않았다. 말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아이들이 돌아갔다. 탁자 위에는 앞치마와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안녕. 30년.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핸드폰을 켰다.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숙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용기 냈어. 정숙이 바로 답장이 왔다. 잘했어, 영자야. 이제 너 인생 살아. 나는 창밖을 봤다. 겨울밤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딸 수진이었다. 엄마, 설날 어떻게 할까요? 너희끼리 해. 예? 설날 차례상. 너희 집에서 너희끼리 차려. 나는 안 갈 거야. 엄마, 명절인데 어떻게 혼자? 혼자 아니야. 경로당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요? 응, 제주도. 4박 5일. 엄마가 설날에 여행을? 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명절은 가족끼리. 수진아, 나도 가족이랑 보내고 싶어. 근데 진짜 가족으로. 작년 설날 기억나?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만들었어. 너희는 10시에 와서 먹고 갔지. 나는 혼자 설거지했고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이번에는 너희가 해봐. 그게 얼마나 힘든지. 다음 날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어요. 설날에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응, 여행 가. 어머니 없이 명절을 어떻게 해요? 저희끼리는 못 해요. 왜? 음식도 못 만들고 차례상도 어떻게 차리는지 모르고 30년 동안 봤으면 알겠지. 이제 배울 때 됐어. 어머니, 민수야, 너 결혼한 지 12년 됐어. 12년 동안 명절마다 나만 일했어. 이제 내 차례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막내딸 미영이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설득하러 왔어요. 설날에 우리랑 같이 있어야죠. 할머니 없으면 설날 아니에요. 나는 손주를 보며 웃었다. 사랑아, 할머니도 사람이야. 할머니도 쉬고 싶고 놀고 싶어. 그럼 우리랑 놀아요. 할머니는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엄마, 제발. 미영아, 나 설득하려고 온 거면 돌아가. 진짜로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면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 댁 갔다 왔어요.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명절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어머님이 놀라셨어요. 12년 만에 처음 물어봤다고. 나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다. 잘했어.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던. 네. 그런데 엄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친정어머니는 왜 안 오시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여행 가신다고. 그랬더니 뭐래? 잘하셨네. 친정어머니도 인생 사셔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보며 조용히 울었다. 사부인이 나를 이해해 주다니. 경로당에서 여행짐을 챙기고 있었다. 정수, 복순, 순덕, 영희 모두 들떠 있었다. 영자야, 진짜 안 후회해? 전혀. 애들은 뭐래?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 잘했어요. 우리도 인생이 있잖아요. 맞아. 명절이 왜 맨날 고통이어야 해? 이번 설날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손님처럼 대접받는 거야. 우리는 웃었다.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8명. 처음으로 명절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순간이었다. 출발 전날, 가방을 챙기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세 아이가 모두 서 있었다. 왜 다 왔어? 엄마, 이거. 케이크였다. 그리고 꽃다발.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엄마, 우리 진짜 반성했어요. 나는 그들을 봤다. 들어올래? 거실에 앉았다.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내왔다. 엄마, 이번 설날 우리끼리 차례상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 네,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저도요.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엄마, 우리 달력에 표시했어요. 뭐, 엄마 생일, 빨간 별표로, 그리고 알람 3개, 한 달 전, 일주일 전, 당일. 나는 핸드폰 화면을 봤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엄마, 우리 진짜 바뀔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근데 있잖아. 네? 나는 그래도 여행 갈 거야. 예? 너희가 바뀌는 건 너희 일이야. 고맙고 기뻐. 근데 나는 이제 내 인생도 살고 싶어. 엄마, 너희 엄마지만 나도 김영자야. 68년을 살았는데 이제 좀 나로 살고 싶어. 알겠어요.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엄마, 사랑해요. 진짜로. 나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았다. 나도 사랑해. 항상. 설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핸드폰에 문자가 연달아 왔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주도 날씨 춥대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엄마, 사진 많이 찍어와요. 우리도 엄마 인생 응원해요. 나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제주도 호텔 조식 뷔페. 정숙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에는 경로당 친구들 8명. 영자야, 후회 안 해? 전혀. 너희들은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처음이에요. 명절을 이렇게 보내는 거. 근데 있잖아. 마음이 편해. 맞아.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우리 건배할까? 우리 자신에게. 건배. 우리는 오렌지 주스 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다. 바닷가를 걸었다. 68세의 내가 처음으로 명절에 바다를 보고 있었다. 정숙이 옆에서 말했다. 있잖아, 영자야. 응. 우리 잘못한 거 없어. 30년, 40년 가족 위해 살았어. 이제 우리도 좀 살 권리 있어? 맞아. 애들이 섭섭해하면 어때? 우리도 섭섭했어? 그래. 애들이 변하면 다행이고, 안 변하면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자. 나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숙아. 내가 없었으면 이 용기 못 냈을 거야. 무슨 소리. 넌 원래 강한 사람이야. 다만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지.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핸드폰을 켰다. 엄마, 오늘 우리끼리 차례 지냈어요. 서툴렀지만 해냈어요. 시어머니도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서 명절 음식 만들었어요. 와이프가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서툴렀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느꼈어요. 존경합니다. 엄마, 오늘 시댁 갔다 왔어요.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친정어머니는 왜 안 오시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인생 사시러 가셨어요라고.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네. 나도 언젠가 그러고 싶다고? 나는 문자들을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기쁨이었다. 새벽에 잠이 깼다. 창밖에 제주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야. 30년 동안 스스로를 학대했다. 내가 더 참으면 돼. 내가 더 이해하면 돼. 내가 더 웃으면 돼. 하지만 그건 틀렸다. 참는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었다. 이해한다고 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었다. 웃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다. 나는 당연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정말로 당연한 사람이 됐다. 투명 인간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도 사람이라는 것.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집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 아이와 6 손주들. 엄마,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들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아,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보고 싶어서 온 거구나. 잘 다녀왔어.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엄마, 앉으세요. 제가 차릴게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나는 그들을 봤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고마워. 엄마, 다음 명절은 어떻게 할까요? 나. 글쎄, 아직 모르겠어.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결정을 따를게요. 맞아요. 엄마가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랑 있고 싶으면 있고. 그래. 생각해 볼게. 경로당에서 정숙을 만났다. 영자야, 요즘 어때? 좋아. 애들이 많이 달라졌어. 다행이다. 근데 있잖아. 응? 설사 안 달라졌어도 나는 괜찮았을 것 같아. 왜? 나는 이미 달라졌으니까. 30년 동안 나는 엄마로만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나로 살 수 있어. 영자야, 애들이 날 사랑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69번째 생일 전날. 핸드폰 알람이 3개나 울렸다. 수진 알람 내일 엄마 생일. 선물 준비 완료. 민수 알람 어머니 생일 D-1. 레스토랑 예약 확인. 미영 알람 엄마 생일. 케이크 픽업 오후 3시. 나는 알람들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69세의 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았다. 생일 축하해. 영자야.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생일 아침. 자정부터 문자가 쏟아졌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오늘 주인공은 엄마야.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 시어머니. 사돈댁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보며 울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아침이었다. 레스토랑. 새 가족이 모두 모였다. 테이블 중앙에는 큰 케이크. 영자 어머니 69세 생신을 축하합니다. 엄마, 작년에 엄마 생일 까먹었죠?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때 엄마가 화내주셔서.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나는 그들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아, 나는 이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다음 해 설날. 나는 경로당 친구들과 또 여행을 갔다. 이번에는 일본 온천. 영자야, 올해도 안 가? 근데 있잖아. 뭔데? 애들이 섭섭해하더라. 엄마, 올해는 같이 있어줘. 하면서. 그래도 안 갔지? 내가 말했어.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어. 명절 말고도 같이 있을 날 많아. 잘했어.
그랬더니 수진이가 그러더라. 엄마, 멋있어요. 우리는 웃었다. 온 천물에 발을 담그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저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나야.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을 보니 한국이 보였다. 핸드폰을 켰다. 아이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집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저녁 해놨어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오세요. 공항까지 마중 나갈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나는 문자들을 읽고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곧 갈게. 사랑해.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다음 명절에도 나는 여행 갈 거야. 너희끼리 잘해봐. 알겠어요. 엄마 인생 사세요. 네. 어머니,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나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 엄마, 어머니, 엄마, 새 아이가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했다. 애들아, 나 피곤해. 오늘은 일찍 잘 거야. 아, 네. 엄마 쉬세요.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엄마, 잘 자요. 아이들이 조용히 나갔다. 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천장을 보며 혼자 웃었다. 이제야 내가 사람 대접받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30년 동안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당연한 사람, 편한 사람, 화내면 안 되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안다. 가족에게 당연한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이미 사라진 것이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다시 보이는 사람이 되기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 사는 사람이 되기로. 아이들이 변했냐고.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것.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